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무마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감찰 중단이 아닌 종결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법무부가 아버지 성을 따르도록 한 현행 부성 우선주의를 폐지하고 부모 협의로 성과 본을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출생 통보제와 익명 출산제 등도 함께 추진됩니다. 인터넷만 사용료를 두고 무임승차 논란을 빚고 있는 넷플릭스와 SK 브로드밴드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와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남성 손님들에게 야한 원피스를 입게 한 뒤 여성 종업원들의 접객을 받게 한 유흥주점 업주에 대해 대법원이 음란행위 알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5월 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직권남용 혐의 첫 재판이 열렸는데 조 전 장관 측은 감찰 중단이 아닌 종결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취재진에 검찰이 왜곡과 과장한 혐의에 대해 사실과 법리를 하나하나 반박하겠다고 재판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의 재판 전 출석엔 조 전 장관 지지자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나와 조국 힘내세요와 조국을 처벌하라는 상반된 구호를 외쳤습니다. 법정 안팎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넥타이를 매지 않은 양복 차림에 흰 마스크를 쓰고 법원에 나온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을 목표로 한 검찰의 저인망식 수사로 고통스러웠다고 첫 공판에 출석하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작년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에 저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기소까지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조 전 장관은 그러면서 검찰 기소에 맞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재판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법정에 출석합니다.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조 전 장관 첫 공판 출석 현장엔 100명 넘는 취재진이 몰렸는데 조 전 장관은 검찰 주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하지 말라고 언론에 부탁했습니다. 언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검찰의 공소 사실만을 일방적으로 받아쓰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전개되는 법정에서도 변호인의 반대 신문 내용도 충실히 보도해 주시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조 전 장관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습니다. 검찰은 앞서 조 전 장관을 친정권 인사인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무마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실물 화상기에 조 전 장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업무 지시 등 관계로 화살표로 나타낸 도표를 띄워놓고 공소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 측근 비리를 감찰해야 할 민정수석실 고위 관계자들이 현 정부 실세로부터 친정부 인사에 대한 감찰 무마 청탁을 받고 감찰을 무마했다고 이번 사건을 정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유재수에 대해 보고를 받고 비위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것이 전부라며 검찰은 감찰이 중단됐다고 하지만 중단이 아닌 종결이라고 검찰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법령상 허용된 감찰을 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이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해 유재수에 대한 인사조치를 지시한 것이 어떻게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인지 법리적으로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는 게 조 전 장관 변호인의 지적입니다.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백원우, 박형철 전 비서관들의 변호인들도 정무적 의견을 제시한 것뿐이라거나 유 전 부시장이 자료 제출 신용만 하는 상태에서 강제 수사권이 없는 특감반이 감찰 진행을 못한 것이라며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오늘 조 전 장관 첫 공판엔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나와 조국은 무죄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응원했고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대쪽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 수백 명이 법원 앞에 나와 편파 재판을 하지 말라고 지뢰 재판부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우리 사법부, 검찰, 대한민국 공무원들한테 정중하게 충고합니다. 이렇게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외면하고 엉뚱한 데 줄을 서서 패가망신하지 마십시오. 검찰이 왜곡 과장한 혐의에 대해 사실과 법리를 하나하나 반박하겠다고 밝힌 조국 전 장관과 직권남용을 시작으로 조 전 장관의 혐의를 하나하나 입증하겠다는 검찰. 둘 중 하나는 부러져야 끝나는 검찰과 조 전 장관의 진검승부가 시작됐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포용적 가족 문화를 위한 법제 개선위원회가 자녀가 아빠 성을 따르도록 한 부성 우선주의 폐지 등 3개 안건에 대한 관련 법률의 신속한 개정을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로인사이드입니다. 포용적 가족 문화를 위한 법제 개선위원회는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아동, 여성, 가족 분야 외부 전문가 10명과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부위원으로 지난해 4월 구성됐습니다. 3개 안건은 출생 통보제 도입, 부성 우선주의 폐지, 아동 체벌 금지 명문화입니다. 우선 출생 통보제는 의료기관이 태아가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정보를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신속히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법상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이를 파악하기 어려워 아동 권리 보호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출생 통보제가 도입되면 출생 신고도 되지 않은 채 유기되거나 학대, 사망, 방임되는 아동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이를 위해 권고안은 의료기관이 출생 통보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추후 입법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또 출생신고 최고를 받고도 부모 등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엔 국가기관이 직접 가족관계 등록부에 직권으로 등록하는 방안도 도입됩니다. 더불어 익명출산제 도입 필요성에도 위원회는 공감했습니다. 익명출산제는 이런저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신원을 드러내지 않은 채 출산 후 출생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분 노출을 꺼려 의료기관을 피하는 병원 외 출산이나 아동 유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익명 출산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아기가 아빠 성을 따르도록 하는 민법 제781조 1항에 부성 우선주의를 폐지하고 부모의 협의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헌법과 양성평등 관점에서 가족이 다양화하는 사회 변화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라는 것이 법무부 설명입니다. 마지막 3번째 권고안은 민법상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징계권 폐지입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민법 제915조 필요한 징계 부분에서 징계를 삭제하고 필요한 훈육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민법 제915조 징계권이 마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권고입니다. 위원회는 아울러 가정 내 체벌 금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민법 제913조의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위원회 권고를 토대로 민법 및 가족관계 등록법 등 관련 법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여성 아동의 권익 향상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조한 대로 실천하고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로인사이드입니다. 네, SK 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무슨 일인지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법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두 회사 간에 왜 갈등이 생긴 거죠? 네, 한마디로 그 망 사용료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갈등이 생긴 건데요.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뭐 구글이나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이런 글로벌 컨텐츠 사업자들을 이제 CP라고 하고요.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사업자인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아프리카 TV 중에 TV 등 이렇게 국내에서 또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국내 CP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컨텐츠를 볼 수 있게 중간에 인터넷 망을 제공해주는 사업자들이 이제 망사업자, ISP라고 합니다. 그래서 KT나 뭐 SK 브로드밴드, LG U+ 같은 그런 망사업자들이 있는 건데요. 지금 문제는
우리나라의 그 국내 CP들, 뭐 네이버, 카카오톡 같은 국내 CP들은 ISP, 망사업자에 대해서 망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 해외 CP들, 네. 지금 오늘 문제가 된 이 넷플릭스 같은 해외 CP들은 그 망사용료를 안 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국내 CP들에 대한 역차별 아니냐라는 불만이 국내 CP들로부터 나오고, 네. 그 다음에 ISP, 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SK 브로드밴드나 뭐 KT 같은 망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국내 CP들은 다 내는데 왜 해외 CP는 또 안 내냐라는 불만이 있어 왔고, 네. 그 불만이 이번에 이제 최근에 더 커진 것은 해외 CP들이 국내에서 그 사용하는 국내 이용량이 급격히 늘어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은 넷플릭스가 뭐 국내 동영상 시장의 지금 뭐 60-70% 정도 넷플릭스를 비롯한 해외 CP들이 국내 동영상 시장의 절반 이상을 오히려 점유하고 있어서 네. 지금 ISP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자기들이 지금 제공해주는 이 망을 더 많이 쓰는 그 CP들이 네. 해외 CP들인데 글로벌 CP들인데 네. 이들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지금 그 요구가 계속 빗발쳐서 작년 한 해 그 통신 3사 같은 경우가 네. 보면 네트워크 확장에 8조 원을 또 쏟아부었다고 하거든요. 결국 이렇게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이유는 망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니까 네. 이것을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쏟아붓는데 이런 어떤 돈을 쏟아붓는 데 대한 이제 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해외 CP들로부터 망 사용료를 이제 받아야 된다. 이런 지금 상황에 온 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럼 이런 좀 주장에 대해서 넷플릭스는 좀 반대로 어떤 입장입니까? 그 넷플릭스의 입장은 그 ISP가 어차피 소비자들로부터 이용료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CP들에게 망 사용료를 받는 거는 이중부가다. 그래서 CP 입장에서는 돈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진행될 소송의 쟁점과 좀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참 이게 어려운데 사실은 그 전기통신사업법에 어떤 그 해외 CP에 대해서 국내 ISP가 망 사용료를 부과할 네. 어떤 명확한 법적인 근거는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그런 명확한 법적인 근거가 있었다면 진작에 그것에 기해서 망 사용료를 청구를 했겠죠. 네. 그런데 지금 법적인 근거가 없다 보니까 ISP 입장에서는 계속 협상을 시도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 CP들 같은 경우는 그 협상에 응해서 이제 그 ISP와 국내 CP들 사이에는 그 이용료 이제 협약이 체결돼서 계약이 체결돼서 네. 이제 국내 CP들은 돈을 냈었던 거고 네. 해외 CP에 대해서는 그러한 법적인 근거가 좀 모호하다. 따라서 뭐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아마도 넷플릭스 코리아의 어떤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네. 자, 또 이제 좀 번외로 이른바 좀 넷플릭스 법이라는 게 국회에서 지금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좀 이게 좀 재판에 영향이 있을까요? 이 넷플릭스법은 이제 해외 CP들에 대해서 국내 ISP가 어떤 망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도입을 하자라는 취지고 현재 국회 과방위에서는 이미 통과가 됐고 네. 나머지 절차는 이제 국회 법사위 네. 법사위에서 통과가 되고 본회의에서도 이제 가결이 된다고 하면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이 사건에 네. 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의 효력을 적용하는 것은 또 소급 입법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는 영향을 주긴 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좀 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가 좀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흥주점은 말 그대로 손님의 유흥을 위해 합법적으로 여성 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유흥주점에서 남자 손님에게 원피스를 입혀 여성 종업원들과 놀게 했습니다. 검찰은 음란행위 알선으로 기소했는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한 36살 김모 씨와 업소 관리를 담당하던 또 다른 김모 씨라고 하는데 이들은 지난 2015년 10월 남자 손님 3명에게 주점에 비치해 놓은 여자 원피스를 입혀 놀게 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렸다고 합니다.
여성 종업원과 언필친 커플룩을 입혀놓고 여성 종업원들의 몸을 만지게 했다고 하는데 검찰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행위 알선 혐의로 두 사람을 기소했습니다. 1심은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업주 김 씨에겐 벌금 100만 원을, 업소관리 종업원 김 씨에겐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제공된 원피스는 손님의 유흥을 돋구게 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며 음란행위 알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손님이 원할 경우 여성용 원피스를 입고 유흥을 즐기도록 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2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손님으로 온 남성들이 여성 종업원들의 몸을 만진 것은 접객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일 뿐 원피스를 입힌 것이 음란 행위를 알선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음란 행위 알선을 무죄로 판단한 2심 판단을 깨고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주점에 여성용 원피스를 비치하고 이를 손님에게 입게 한 다음 그 상태에서 유흥을 돋게 한 것 자체가 유흥주점의 일반적 영업 방식으로는 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얇고 미끄러운 소재의 원피스를 입었고 폐쇄된 공간에 여성 종업원과 함께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무뎌지게 하고 성적 흥분을 의식적으로 유발하고자 한 방식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피고들의 영업 방식이나 행위는 결국 남자 손님들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함으로써 여성 종업원들과 사이에 음란 행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한 주선 행위라고 평가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남성에게 알몸으로 여성용 원피스를 입힌 것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거세해 음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알선한 행위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판결문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참 먹고 살기 힘들다는 생각과 원피스를 입고 왜들 그러고 사냐는 생각이 그것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